건강 이슈 살펴드리는 시간 메디인 쿠키뉴스 이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최근 20, 30대 젊은 여성들에게서 자궁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질환은 불임과도 연관돼서 시험관 시술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예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궁 질환은요, 증상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병이 생긴 것도 모르고 있다가 하혈이라든지 아니면 생리량이 증가하고 혹은 없던 생리통이 생기고 나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이 자궁 질환을 잘못 관리하면 자연 임신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자, 오늘 이 시간 가임기 여성이라면 귀 기울여서 한번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자궁 질환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특히나 어떤 자궁 질환이 좀 많이 늘었습니까? 먼저 우리나라 성인 여성 한 10명 중 2명에서 4명 정도가 경험해서 감기만큼 흔하다고 알려진 자궁 근종이 있고요. 또 가임기 여성의 약 10에서 15%에서 발생하는 자궁 내막증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 여성의 매우 흔한 내분비 질환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최근 들어서 생활습관 변화로 근육량이 감소한 것이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 예전보다 산부인과 접근성이 좀 높아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검진을 많이 받음에 따라 이런 환자 수도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흔히 이 자궁을 아기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출산과 관련이 없을 때는 미리 관심을 좀 안 갖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미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병 모두 이제 나중에 임신을 하고 싶을 때 임신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임신을 하지 않을 분이라고 하더라도 생리량을 이제 늘어나게 하고 생리통을 유발하고 또 생활 습관에 문제를 만듭니다. 심해지면 수술도 해야 하고 자궁이나 난소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그 자체가 배란을 막아서 불임의 원인이 되고 월경 주기를 불규칙하게 이제 만드는데요. 심하면 내막에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건강뿐만이 아니고 난임을 또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이라면 특히나 더 자궁 질환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텐데 이런 자궁 질환들이 발병할 경우에는 주로 나타나는 주요 증상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공통적으로는 생리 기간 동안 통증이 심해지고 생리량이 좀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의 증상을 보이고요. 또 평소와 달리 불규칙적인 자궁 출혈이 있다거나 복부 팽만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가임기 여성이라면 흔히 겪는 이제 몸의 변화로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이럴 경우 한 번쯤은 자궁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각 증상의 특징에 따라서 각각 어떤 자궁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임기 여성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고 있는 증상이죠. 생리통. 생리통이 심할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는 자궁 질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높은 발병률에 비해 이제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자궁 근종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자궁 근종은 자궁 이제 근육세포로 이루어진 양성 종양으로 가임기 여성이라면 흔히 앓는 이제 자궁 질환 중 하나입니다. 방치할 땐 빈혈이나 각종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사실 잘 몰랐는데 이런 자궁 근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여성에게 가장 흔한 혹이라고 할 수 있고요. 35세 이상 여성의 한 40에서 50%가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궁 근종 환자 수는 2009년 23만 6,773명에서 2013년 29만 3,440명으로 5년 사이 24%가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궁 근종이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혹은 자궁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좀 자주 많이 발생한다고 여겨지기 쉬운데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임기 여성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에스트로겐을 이제 높일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 비만, 지나친 음주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또 초경이 빠른 여성에게서도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은 만큼 좀 전반적으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궁근종의 대표적인 증상하면 생리통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뭐 자궁근종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라든지 자가진단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궁근종은 무증상이 대부분이지만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이 일어나거나 뭐 생리량이 좀 많아질 수 있고요. 또 생리기간 증가에 따른 빈혈 같은 게 이제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급성 복부 통증이나 성교통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근종의 변성에 의해서 골반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자궁 근종이 방광이나 요관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빈뇨, 뭐 배뇨곤란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소화기 장기를 압박하면 변비나 배변통, 소화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궁근종을 방치할 경우에는 심할 경우에 어떤 건강상의 영향이라든지 후유증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주위 장기를 누를 정도로 좀 크게 커지면 다양한 후유증을 부를 수 있습니다. 뭐 방광을 눌러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거나 장을 눌러서 이제 소화가 안 돼서 가스가 좀 많이 찰 수 있고요. 위치에 따라서는 임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1000명 중에 서너 명 정도는 자궁 근육종이라고 하는 암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궁근종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난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궁 내막 바로 아래에 있는 종양의 경우 아이가 자라는 공간을 좀 침범하기 때문에 수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근종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임신은 잘 되지만 임신 중후반부에 조기 진통을 만들거나 뭐 태아 위치를 좀 비정상적으로 만들거나 혹은 분반 후 이제 출혈 과다를 만드는 등 이런 문제를 만들 위험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생리통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자궁 질환. 자, 먼저 자궁 근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또 하나, 자궁 내막증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질환입니까? 심한 월경통이 지속될 경우에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자궁 내막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자궁은 내부가 비어 있고 가장자리는 두꺼운 근육층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육의 내부를 이제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데 이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밖에 이제 복강내로 이동해서 발생하는 상태를 자궁 내막증이라고 합니다. 주로 난소나 나팔관, 골반벽, 장에 발생하는데요. 이는 월경주기에 맞춰서 성장하고 출혈을 하게 되는데 출혈하면서 유착된 공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흉터를 남기면서 심한 2차성 생리통과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끔 보면 주변에도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심한 생리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혹시나 그 자궁 내막증이 아닌지 의심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질환은 생리통 외에 다른 증상이 더 있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자궁 내막증 환자들은 주로 지속적인 골반통, 뭐 극심한 월경통, 성관계 시의 통증을 호소하며 월경 직전과 월경 중 배변통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는 불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궁 내막증으로 인한 월경통은 월경 시작 전부터 월경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자궁 내막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자궁 내막증은 골반 이외의 다양한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데 소화기계에 발생하면 설사나 변비, 뭐 항문 출혈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흉부에 발생하면은 기흉이나 혈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이제 비뇨기 계통에 이제 생기면 배뇨통, 요통, 빈뇨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발생 부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은 다양하지만 모두 생리 주기와 연관돼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부증상도 있고 그리고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너무나 증상이 다양하게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눈치채기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진하면서 나의 몸을 잘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30, 40대 분들 진짜 잘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최근에 30, 40대에서 자궁 내막증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자궁 내막증은 가임기 여성의 약 10에서 15%에서 발생하는 이런 흔한 질환입니다. 주로 30, 40대에서 호발하고 있는데요. 이 자궁 내막증은 초경에서부터 폐경 때까지 월경하는 모든 연령대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청소년기 여성에서 진단적 복강경을 시행해 그 자궁 내막증으로 진단된 경우가 한 62%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왜 생기는 겁니까? 원인은 또 있을 텐데요.
이 자궁내막증의 발병 원인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아서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뿐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월경 시에 난관을 통해서 월경혈이 이제 역류가 일어나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궁내막 조직이 복강 내로 이동해서 난소나 나팔관, 뭐 여러 다른 장기에 유착해서 자궁내막증이 발생한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 외에도 면역학적인 이상이나 유전적 이상으로 인한 것들이 자궁내막증의 원인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궁내막증이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곳이 난소이기 때문에 불임과 연관이 좀 깊을 것 같은데요. 뭐 증상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단 하나 생리주기와 정말 깊이 연관이 돼서 나타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기간 생리하지 않거나 아니면 주기가 좀 불규칙할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또 자궁 질환도 살펴볼게요. 어떤 질환이 있습니까? 주변 여성분들이 꽤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일 텐데요. 바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고안드로겐증과 만성 무배란의 특징입니다. 가임기 여성에서 10% 미만의 유병률을 보이는 가장 흔한 내분비 질환 중 하나인데요. 불임의 원인 외에도 여성 일생 전체에 걸쳐서 대사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과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게 지금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특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들으셨는데 이건 원인은 뭡니까 그럼? 이 또한 원인이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전적인 소인이나 난소에서 생산되는 호르몬 불균형이 이제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다낭성 난소증후군도 지금 난임의 원인으로 꼽히는데 위험성은 얼마나 큽니까?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은 배란 장애가 생기는데 이는 난임이나 불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의 한 32%만 이 생리 주기에서 배란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됐고 배란 횟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자연 유산율의 증가로 임신 가능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이 임신을 원하는 환자는 배란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하고요. 비만한 여성의 경우에는 우선 체중을 감량해야 합니다. 배란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는 배란 유도 약물 치료가 있고 배란 유도법이 실패한 경우 시험관 아기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는 얘기 같은데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임신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난임이나 불임에만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제 끝나지 않고요. 네. 일생에 걸쳐서 건강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발생이 이제 정상 여성보다 3에서 7배 정도 증가할 수 있고 고인슐린 혈증 또는 인슐린 저항성은 이런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종종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이나 고혈압 등의 심혈관 이제 위험 인자 또한 증가할 수 있고요.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식이 조절이나 운동 이런 생활 패턴 변화를 통해서 당뇨 및 심혈관 질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난임을 유발할 수 있는 자궁 질환에 대해서 지금 몇 개 좀 살펴봤는데요. 자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 있다면 이것도 좀 알아보고 갈까요? 우선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는 생리 증상에 대해서 항상 좀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반드시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생활 패턴이 불규칙하거나 갑자기 체중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이 이제 생리 주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생리 주기를 관찰하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인스턴트 음식 위주의 식생활, 이런 자궁 건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위험자를 이제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제 좀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시에는 방문해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거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자궁이요. 여성의 나이 30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임신과 출산을 포함해서 각종 호르몬 그리고 신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젊었을 때 이 자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메디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